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워킹맘으로 16개월 동안 지내면서 생각해본 어떤 미국과 한국에서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생각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아이 키우기 편하고 불편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출산편인데요. 미국에서 일단 좋았던 점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일단 미국에서는 임신을 하면 베이비 샤워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곧 태어날 아이를 축하하는 자리인데, 또 현실적으로는 미래의 부모가 될 사람들이 앞으로 육아하는 데 필요한 용품들을 베이비 레지스트리라는 데 담아서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손님들이나 친구들, 가족들이 꼭 필요한 선물들을 사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육아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이비 샤워라는 문화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반적인 출산의 경험입니다. 제가 낳은 병원에서는 미리 저에게 어떤 환경에서 출산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원하는 어떤 조명이나 원하는 노래, 원하는 향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산하는 그 환경을 제가 원하는 대로 좀 꾸밀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남편이 출산에 어느 정도 참여하기를 원하는지도 다 이제 미리 물어봐서 남편이 제가 미리 얘기한 정도로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 남편은 굉장히 적극 참여한 편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실제 제가 아이를 딱 푸시하고 나왔을 때 남편도 옆에서 같이 있고, 또 음악이 정말 제가 고른 그 Circle of Life가 딱 나오면서 라이언 킹에서 이제 사자 이렇게 들 때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그 노래 의사 선생님이 딱 제 아들을 꺼내주셔서 그게 참 너무 뜻깊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산모라면 공감하실 텐데, 그 출산 그 당시의 고통이 또 첫 아이를 낳기 전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미국에서는 무통주사를 조금 더 유연하게 놔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출산 당시의 그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무슨 버튼 같은 걸 줘서 무통주사가 필요할 때마다 선생님 더 놔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누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또 무통주사도 너무 많이 맞으면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이 있겠죠. 제가 듣기로는 일단 무통주사를 너무 맞으면 이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푸시를 언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도 해서 전체적인 그 출산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또 모르고 힘을 너무 많이 줬다가 나중에 회복할 때 더 힘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또 그게 겁나서 처음에만 맞고 뒤에는 제가 더 누르진 않았는데, 어쨌든 또 출산의 경험은 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너무 크게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뭔가 미국 출산 경험에 있어서 장점이었다면, 또 세 가지 정도의 단점이 있어요. 한국과 비교해서. 일단 첫 번째는 임신 기간 동안 병원에 갔을 때 아쉬움인데요. 한국에서는 임신 기간 동안 병원에 가면 초음파도 원하는 대로 봐주고 3D 초음파까지 봐주잖아요. 큰 문제가 없어도.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막 자세하게 봐주세요. 막 머리 둘레가 몇 센치야, 뭐 초음파에서 딱 재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특히 처음 아이를 이제 가진 산모 입장에서는 참 궁금하고 아이 심장 소리 자주 듣고 싶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딱 정해진 검진이 아니면 제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 초음파 막 많이 보고 싶어도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봐주지도 않아요. 3D도 저희가 보여달라고 했는데 3D 같은 거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진짜로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 보여주는 거야 이러면서 안 해주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병원과 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출산에서 느꼈던 되게 특이한 점, 굳이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느낀 건 그 모유 수유와 자연분만에 대한 생각보다 강한 압박감. 뭔가 미국은 되게 자유적인 나라라서 개인의 의지를 굉장히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당연히 모유 수유하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문화, 뭔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가정부터 병원에서부터 막 그런 정보를 자꾸 주고, 뭔가 그런 쪽으로 계속 이 전체 시스템이 설계가 돼 있어요. 이 사회적인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모유 수유를 굉장히 당연히 하는 듯한 그런 압박? 그리고 또 자연분만을 당연히 해야 되는 선택적 제왕이라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병원에서 의사가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할 때만 제왕을 해주는 것 같고, 심지어 그래서
그 산모 중에서는 힘들게 다 힘 주고 나서 끝에 가서 또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제일 마음이 아픈 사례죠. 막 그런 경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산모 입장에서 좀 두려울 수 있으니까 단점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후조리 시스템. 진짜 이거는 한국이 너무 잘 돼 있는 부분인데 한국에서는 조리원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아이 낳자마자 모자 동실로 해서 그냥 바로 현실 육아의 시작입니다. 그냥 바로 이제 애기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죠.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조리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산후조리 해주시는 이모님들 업체가 있어요. 한인 업체가. 그래서 그 업체에서 출장 이모님을 불러서 이제 집에 모셔와서 같이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저희와 같이 양가 부모님이 한국에 사신다면 또 길게 와 계시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한 열흘밖에 못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산후조리가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국 출산의 장단점이었으면 이번에는 아이를 낳은 후에 워킹맘으로서 육아를 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아까는 장점부터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단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아쉬운 점 1번 짧은 육아휴직. 일단 미국에서 많은 회사들이 한 3개월 정도의 육아휴직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아이가 거의 100일도 안 됐을 때 일에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싶어요. 저는 육아휴직이 정말 감사하게도 어도비는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줍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간조차도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아이가 5개월 됐을 때 데이케어 보내고 너 일하러 가야 돼? 너무 짧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1년을 쓰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육아휴직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케어예요. 미국에서 이제 아기 낳고 5개월 지나서 데이케어를 보내야 되는데 이 데이케어를 구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비쌉니다. 일단 이 데이케어를 구하는 게 정말 주변에서 미리 말해줘서 제가 대기자에 미리 걸어서 다행이지 미리 무조건 대기를 걸어놔야 잡을 수가 있어요, 자리를. 그래서 이 데이케어를 제가 임신 때부터 걸어놨는데 제일 가고 싶던 곳은 아직도 대기가 안 풀렸어요. 그만큼 이게 대기자가 정말 긴 곳들이 인기가 있는 곳들은 많이 있고 일반적인 데이케어 정말 제일 뭐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동네 데이케어를 보냈는데도 2,600불이니까 한 달에 거의 300만 원 넘는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비용적으로도 좀 부담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데이케어를 못 구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집에서 아이를 보고 싶어서 내니를 구하신다? 그럼 한 달에 4,000, 5,000불 들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한국의 어떤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에서는 이 키즈 전문 어떤 문화시설?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즈 카페, 그 다음에 뭐 동네 놀이방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문화센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뭔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갈 때들이 이제 아기 위주의 어떤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또 육아템도 한국 소비자만큼 깐깐하게 이제 육아템을 고르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육아템, 한국이 정말 천지입니다. 아기 옷도 한국만큼 퀄리티 좋고 좋은 게 없고요. 정말 육아템은 한국이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만을 위한 저염식, 무슨 치즈 이런 거 정말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거든요. 너무 좋아요. 자, 근데 이와 반면에 제가 미국에서 더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볼게요. 일단 미국에서는 비록 육아휴직은 짧지만 다시 돌아갔을 때 이것도 이제 제 일자리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좀 더 플렉서블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 다 그걸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케어를 픽업하는 부분은 제가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내가 데이케어를 픽업하러 가야 돼 이렇게 캘린더에 등록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들 이해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여서 제가 좀 더 편하게 회사 생활을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고 되게 높은 분들도 심지어 나 아이 뭐 졸업식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일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구나. 그리고 육아휴직을 가거나 갔다 왔을 때 다들 너무 주는 그런 분위기지 뭔가 눈치 받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 요즘에는 점점 이제 테크 회사들에서도 아빠들도 이제 육아휴직을 쓰는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이 더 생기면서 더 이걸 쓰는 데 있어서 눈치를 덜 보는 거죠.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건데 굉장히 좋은 문화인 것 같고, 우리나라도 좀 더 플렉서블하게 일할 수 있는, 내 마트님만 잘하면 솔직히 눈치 안 봐도 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자연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특성도 있겠지만 날씨도 좋고 또 미세먼지도 없고 그리고 동원들이 많이 있어서 뭔가 조금만 나가면, 특히 샌프란은 조금만 나가면 갈 수 있는 자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탐색하면서 놀 수 있는 그 환경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 4번은 좀 더 문화적인 부분인데, 제가 미국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부분은, 한국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일스톤에 대한 개념. 그래서 아기가 이 나이 되면 이거 해야 돼, 이 나이 되면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이때 되면 영어 유치원 가면 제일 좋은 거야. 뭔가 이런 어떤 사회적 기준들이 워낙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떤 그 불안감 혹은 어떤 압박, 사회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올 때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워낙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이 존재하고 또 개인주의 문화이다 보니까 뭔가 남이 어떻게 하든 좀 신경 안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제가 육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모로서 너무너무 느끼는 미국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뭔가 제 생활을 덜 잃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일단 미국에서 뭐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지하철 타고 도심에 놀러 가서 같이 뭐 오빠랑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도 아기 데리고 유모차 타고 지하철 똑같이 뮤니 타고 가서 도심 걷고, 그 다음에 원하는 데 가서 아웃도어 식당에도 앉고, 식당 안쪽에도 앉고, 그래서 원하는 외식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일단은 한국에서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게, 제가 유모차를 가지고 딱 버스를 타려고 했더니 그냥 버스 아저씨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싫어하시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엄청 특히 심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냥 그 이후에도 뭔가 그런 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기 데리고 한국에서 대중교통 타는 거 되게 무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냥 그것뿐만이 아니라 식당도 뭔가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는 게 훨씬 좀 옵션이 한정된 느낌? 그래서 제 생활을 많이 버려야 되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정말 아이들을 위한 중심의 어떤 시설들이 또 잘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내가 부모가 되면 내 싱글에서의 삶에서 부모로서의 삶 사이의 갭이 너무 큰 거죠. 갑자기 아이에게로 확 초점이 가는 식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어른의 인생대로 유지하면서 아이가 내 인생에 조금씩 맞춰서 들어오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주변에서도 조금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이해를 해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미국과 한국에서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에 대한 차이점이었고요. 지금은 아이가 1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아이가 더 크면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전 미국에서 아기 먼 훗날 생각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그냥 미국에 너무 많은 마약, 범죄, 이런 정말 생존이 직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또 한국에서는 너무 강한 사교육 경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참 큰 어떤 장단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든지 간에 사람은 적응해서 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아이가 크면서도 또 다르게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영상으로 남겨볼게요. 제가 처음에는 NBA 채널로 시작했지만 커리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아이 키우다 보니까 또 아이 쪽으로 제가 관심사가 많이 가서 아이에 대한 얘기도 혹은 영상도 많이 올리고, 또 저희 가족 여행 영상도 올라오고 하긴 하는데, 그냥 좀 자유롭게 다양한 것들을 기록하는 브이로그라고 생각해 주시고 편하게 관심 있는 주제를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